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후티와 떠나는 서버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앞선 시간까지 CentOS 7에서 Yum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인 서버들을 구축을 할 텐데 첫 시간으로 DNS 구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구축을 하기 전에 DNS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리눅스에서 DNS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이 바인드 패키지를 통해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DNS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www.google.com 또는 네이버.com 이러한 영문으로 된 도메인 주소와 매핑되어져 있는 실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IP 주소와의 매핑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D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NS 시스템이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영문으로 도메인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스템이 없다라면 IP 주소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IP 주소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억해야 될, 접속해야 될 곳이 적었을 경우에는 host.txt 파일에서 기록을 해서 하든지 아주 간단하게 외워서 하든지 했었는데 현재처럼 많은 도메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접속해야 될 곳이 많아진 이후에는 그렇게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네임서버, 도메인 DN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네임서버는 루트 DNS에서부터 이 최상위 도메인, 국가 도메인이나 일반 최상위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탑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단계 도메인, 세컨드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3단계까지 이렇게 계층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층별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도메인을 질의를 할 때 이 계층별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 웹브라우저에 최종적으로 사이트의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원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PC에서 구글닷컴이라고 웹브라우저에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ipconfig 슬래시 all 했을 때 나오는 1차, 2차 DNS들, 그게 바로 로컬 DNS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로컬 DNS한테 질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질의를 받은 로컬 DNS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캐시 DB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캐시에 만약에 구글닷컴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때부터 루트 DNS에서부터 질의를 보내게 되고요.
그럼 보냈을 때 제일 마지막 도메인인 com 도메인이 있는 것을 보고 루트 도메인은 1단계 TLD 도메인 계층에 있는 com 서버로 질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응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응답을 받은 DNS 또는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세컨드 레벨 도메인, 2단계 도메인에 가서 도메인들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로컬 DNS의 캐시에 있다라면은 바로 로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아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DNS를 계층별로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DNS를 구축을 하면서 DNS 질의 툴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 서버 설치를 위한 기본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CentOS 7에서 윰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치까지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선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설치가 다 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서 설명했던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인 이 바인드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윰이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윰 인스톨 다시 y는 설치 시에 묻는 과정을 생략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옵션이고요. 순서는 끝에 와도 되고 중간에 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실제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패키지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이 bind-chroot라고 하는 패키지는 chroot를 설치하게 되면 이 var 밑에 바 밑에 named 밑에 ch root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항상 이 디렉토리가 네임 서버가 동작할 동안에는 이 디렉토리가 루트 디렉토리가 되고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이 디렉토리를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상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bind-chroot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렉토리가 바 밑에 named 밑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서 당연히 인터넷이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스톨이 될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다운로드도 안 되고 인스톨이 안 되면은 먼저 IP 주소의 구성이나 네트워크 설정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트워크 설정하는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설치가 끝났는데요. 자, 설치가 끝났는지 RPM 다시 QA 해서
파이프라인하고 바인드가 설치가 잘 되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드 패키지가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여기 있는 RPM-Q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정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고요. 앞서 설치했던 이 um이라는 명령어의 경우에는 패키지 설치, 삭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여도 되고요. 호환성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버전을 꼭 따져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소스 컴파일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일일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웨이크하고 인스톨하고 하는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졌는데요. 이 설치되어진 바인드 패키지를 통하여 네임 서버 설정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named.conf 파일하고 점 파일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후티와 떠나는 네트워크 여행의 강좌 때문에 이 서버 강좌가 조금 많이 늦춰졌는데요. 앞으로는 서버 강좌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올리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쪽도 물론 계속해서 틈틈이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